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학습 첫 번째 읽기와 병행하는 쓰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 세부 내용 일치 문제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글 안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보기에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이 글의 내용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 또 묻는 문제다라고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글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글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이제 글에서는 쓰기의 내용이 되는 어떤 무엇이 있고 그것은 대부분 누군가가 써놓은 글에서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쓰기 뒤에 읽기 있고 읽은 뒤에 쓰는 게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후관계로 얽힌 읽기와 쓰기는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그 이후에 쓰는 뭐 독서감상문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글을 쓴다든지 혹은 새로운 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자료가 된다든지 하는 그 창작의 개념에 있는 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글에서 중심 주제로 쓰여 있는 이 읽기와 병행하는 쓰기, 그러니까 같이 진행되는 이 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독서나 여러 가지 글을 읽을 때 메모한다든지 혹은 밑줄 친다든지 하면서 하는 행위들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작과 메모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이제 이 글의 핵심인 병행하는 쓰기, 기억,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껴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글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을 골라내어 적어두는 거니까 당연히 독서 목적에 맞아야겠죠. 내가 읽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PPT로 정리하는 것처럼 필요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베껴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꼭 필요한 내용. 그리고 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개념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서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쉽게 혹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다시 하는 거, 이러한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도를 당연히 향상시켜주고요. 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알려면 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발상을 도출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 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거 혹시 이게 맞나? 혹은 생길 수 있는 질문, 그리고 혹은 내가 내린 정답 이런 것들을 글에 쓰는 경우를 이제 생각 쓰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풀 때는 이 두 명의 인물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데 연계돼서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이 인물들의 내용까지 뭐 내용 일치 문제에서나 혹은 사례 적용 관련된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자, 다음에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여러분들이 크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이게 요약하기가 되겠죠. 말 그대로 글의 요점, 중점을 간추려서 쓰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해가 선행되어야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것 역시도 이해도를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약문 자체의 이해도가 많이 반영된다. 이해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정리가 잘 된 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취사 선택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요약하기라는 행위는 그리고 글의 핵심 내용 찾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병행하는 쓰기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잡다한 지식이나 생각에 더비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뭐 네모치거나 해가지고 내가 중요도 파악하지 않으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다시 읽거나 할 때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글 안에서 이게 대충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니은 본격적인 쓰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본격적인 쓰기라는 것은 새로운 발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쓰기는 후행하는 읽기를 존재하게 하는 새로운 발상을 담아낸 쓰기다. 그러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다? 기억이 우선 잘 되어야
니은이 가능해진다 라고 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읽기와 쓰기를 통해 알을 시작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한다. 글 첫 번째 문단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쓰기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요거 역시 1문단에 있는데 이거 맞는 말 아니야?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안에서는 읽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쓰기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막 여기저기 섞여 있어. 그래서 쓰기에서 뭐 먼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 선후관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시 봐도 2번은 맞는 말로 볼 수 있다. 다음 3번. 글을 읽으면서 병행하는 쓰기도 있고 글을 읽은 후에 하는 쓰기도 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있다. 이미 글 안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4번. 베껴쓰기나 생각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독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 이 얘기, 아까 뭐 이해도가 잘 반영되는 어떤 쓰기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맞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번 다 맞는데? 이 경우가 생기는 게 제일 최악이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잘 보면, 사실 이 베껴쓰기나 생각쓰기는 우리 아까 기억, 그러니까 병행하며 쓰기를 할 때 필요한 과정이지, 얘가 성공적인 독서, 그러니까 성공적인 독서를 도와주는 애지, 성공적인 독서를 해야 얘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놓고 보면 그냥 현지 자체만 놓고 봐도 성공적인 독서가 베껴쓰기보다 먼저일 수는 없죠. 베껴쓰기를 했을 때 혹은 생각쓰기를 했을 때 성공적인 독서가 잘 된다라고 글 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분한 읽기가 뒷받침되어야 뒷받침되지 않고 작성된 글은 감동을 줄 수 없다. 이거 역시도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병행하며 쓰기, 니은은 그 본격적인 쓰기, 그러니까 후행되는 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 해당하는 예로 베껴쓰기가 아니죠. 모두가 아니고. 자,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읽기와 선후 관계로 얽혀 있다. 반대죠. 선후 관계로 오히려 얽혀 있는 것은 병행하며 쓰기,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가 아니고 후행하는 본격적인 쓰기이기 때문에 2번 역시도 아니고.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아니죠. 기억이 오히려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필요한 거고 모두 그렇게 봐야 한다. 자, 다음에 4번. 니은을 하려는 계획이 없다면 글을 읽을 때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니은을 하려는 계획이랑 상관없이 기억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계획이 없다 해도 이거 역시 계속 필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 이걸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병행하는 쓰기를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다음에 5번. 기억은 자신의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니은은 후행하는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5번이 맞네 해가지고 5번 고르면 맞겠죠. 왜? 자신의 읽기에 도움되려고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나서 이 잘 읽어진 이후에 후행하는 읽기 혹은 쓰기를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쓰기를 해야 후행하는 읽기가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는 학생의 독서록 중 일부다. 윗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에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5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글 안에 있었던 어떤 쓰기, 무슨 쓰기 이거에 해당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다. 그러면 후행하는 쓰기가 이제 따라온다라고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 문장 관련 부분을 읽은 후, 요점을 간추렸다라고 했으니까 요약하기가 될 수 있겠고, 혹은 이제 자연재해를 이용한 가격 인상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라고 적었다. 이 행위 자체가 뭐에 해당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옆에 내가 생각한 답은 부당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생각쓰기겠구나. 자, 다음에 정의에 관한 3가지 견해라는 구절이 핵심이라 생각해서 그곳에 밑줄 쳤고,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또 읽고 나서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밑에 이렇게 써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부터 A부터 E까지 한번 내용이 맞는지 봅시다. A는 나가 자신이 읽은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요약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왜 A가 뭐였어? 문장 부분은 이제 요점을 간추려 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약하기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B 먼저 보고 가면 생각한 답을 썼다라고 했으니까 2번 생각 쓰기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C는 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골라 적어둔 베껴 쓰기로 볼 수 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견해라는 구절이 핵심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밑줄 치고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견해라고 이제 베껴 썼다. 내용 자체가 여기서 보듯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베껴 쓰기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4번. D는 나가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자신의 생각을 또 생각 쓰기로 볼 수 있다. D 같은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요약하기나 이런 걸로 봐야 한다.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 미덕이라고 적어둔 것이 생각 쓰기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쓸 글과 관련된 생각을 적어놨다라고 하는 부분. 맨 처음에 나왔어요. 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의는 미덕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썼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 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되게 간단한 지문이었고요. 뒤에 3번 문제 양식 정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